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힘내라 스마트 행복 충전소입니다. 시니어를 노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생생한 사례로 파헤쳐봅니다. 오늘은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더 시급할 수도 있는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진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모든 분들이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당한 혹은 당할 뻔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생생하게 풀어 설명해드리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엄마 폰 고장났어 급한데 돈 좀 보내줘.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사례 1. 아들 딸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이었어요. 70대 박 여사님은 어느 날 아들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액정이 깨졌어. 수리 맡겼는데 임시로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있어. 지금 급하게 친구한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엄마 휴대폰으로 은행 앱이 안 깔려서 송금이 안 돼. 엄마가 좀 대신 보내줘. 200만원만. 메시지를 확인한 박 여사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아들이 급하다고 하니 의심할 틈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상대방은 지금 공용폰이라 전화는 안 되고 메시지로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회피했습니다. 급하다는 말에 결국 박 여사님은 아들이 알려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진짜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니 아들은 깜짝 놀라며 엄마, 저는 그런 연락 드린 적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싱범의 사기였습니다. 피해 유형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 고장이나 급한 사정을 내세워 금전 이체를 요구합니다. 전화통화를 회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의사항: 자녀에게 금전 요구 메시지가 오면 반드시 기존에 저장된 자녀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계좌에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2. 엄마 살려줘. 납치됐어. 딥페이크 활용 자녀 납치 사칭 피싱. 사례 2. AI가 만든 아들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평화로운 오후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들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 좀 살려주세요. 납치됐어요. 지금 당장 5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린대요.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죽고 아빠도 위험해요. 평소 활발하고 건강하던 아들의 목소리와 똑같았지만 극도로 공포에 질려 떨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김씨 할아버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사기범은 아들의 목소리로 협박하며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라고 종용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정신없이 돈을 찾아 이체하려고 했지만 다행히 은행 직원의 재빠른 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로 아들의 목소리를 똑같이 모방하여 만든 가짜 음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유형 AI 딥페이크 기술로 가족의 목소리를 똑같이 재현하여 납치나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가장해 돈을 요구합니다. 심리적으로 극한의 공포와 압박감을 주어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주의사항: 아무리 가족의 목소리라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위급 상황 전화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가족만 아는 질문: 얘 우리 할머니 이름이 뭐지? 을 해보거나 전화를 끊고 가족의 진짜 번호로 다시 걸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선생님은 범죄에 연루되셨습니다.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 3. 경찰이라더니 내 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80대 이 할머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형사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대포 통장으로 활용되었으니 할머니도 범죄 혐의가 있으십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경찰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 시키는 대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피싱범은 이 할머니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와 OTP 번호까지 요구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 할머니는 결국 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전 재산을 안전계좌로 이체했고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할머니에게 전화한 번호는 경찰 번호가 아니었고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산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 유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나 명예 도용을 명분으로 안전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합니다. 주의사항: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4.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명의도용 금융거래 피싱 스미싱 연계. 사례 4 누르지 말아야 할 링크를 누른 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정년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최 선생님은 어느 날 은행을 사칭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비대면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바랍니다. 최 선생님은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기에 불안한 마음에 문자의 링크를 무심코 눌렀습니다. 링크를 누른 순간 휴대폰에 이상한 앱이 설치되고 연락처 정보가 모두 해킹당했습니다. 다음날 최 선생님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돈은 이미 모두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최 선생님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메시지가 전송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계좌로 이체했고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피해 유형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문자 메시지 스미싱을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명의 도용으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개설합니다. 주의사항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휴대폰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가 시니어를 노리는 복합 금융 사기. 사례 5 고수익 투자 미끼에 노년의 재산을 몽땅 날렸습니다.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유씨 할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 전문가라 자칭하는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고수익 투자 상품이 있는데 은퇴 후 여생을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초기에는 소액을 투자하여 실제로 높은 수익을 보여주어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투자 전문가라 자칭하는 이는 유씨 할머니에게 더 큰 수익을 미끼로 수억 원대의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설득과 보여주는 수익률에 결국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겼고 투자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단순히 돈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심리를 조종하고 신뢰를 얻은 후 일거에 거액을 편취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피해 유형 고수익 투자, 가짜 상속 재산 등을 미끼로 자산가 시니어를 노립니다. 단순 보이스피싱을 넘어 오랜 시간 신뢰를 쌓거나 법적 문제를 가장하여 대규모 자산을 편취합니다. 주의사항 비상식적인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제안은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투자라도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는 3가지 원칙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가족이나 지인 혹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이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오늘 배운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힘내라 스마트 행복 충전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